안녕하세요, 부자꿈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탑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층과 저층인 1, 2층은 제외했고요. 가격 신뢰성이 없는 직거래도 제외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조사했고 30에서 35평, 30평대 초반의 아파트만 조사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탑 3입니다.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34평입니다. 아파트의 모습은 이렇고요. 굉장히 예쁘죠.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해 있고 이 아파트는 22년 6월에 매매가 10억으로 18층이 최고가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약 마이너스 3억 9천만 원 떨어진 마이너스 39% 하락한 가격인 6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이 10억에 산 사람 진짜 불쌍하죠. 그리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기준으로 해서 8억짜리 매물이 하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아파트는 22년 5월에 입주를 시작한 1년차 된 새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666세대고요. 주차 비율은 1.19입니다. 왜 하필 666세대로 좀 불길하게 세대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최고층은 21층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광교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신분당선에서 거리가 좀 있는 곳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8개 동 단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홀로 아파트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파트를 주변으로 해서 다수의 학교가 소재를 해 있고요. 인근 가장 가까운 역인 화서역과 그리고 광교역까지 도보로 47분이 걸리니 비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이 근처에 소재해 있어서 학생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네요.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구는 아무래도 광교에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광교에 있는 학원 밀집 지역까지 너무 현실적으로 멀어서 광교 쪽 학원을 다니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학원 통학버스가 다니는 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학군에서는 광교에 밀리지만 학원 수로는 뒤지지 않는 정자동의 학원 밀집 지역을 다니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정자동 학원 밀집 지역까지 들어가는데 계산해 봤을 때 약 27분이 걸리는데 이 아파트의 가격 방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에는 조금 여기서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부의 모습입니다. 정말 좋죠. 지하 주차장의 모습이고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빛들 그리고 산책로까지 조경에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자, 단지 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탁 트여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런 연못 같은 조경들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정도면은 대단지 아파트 부럽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아파트의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30평대에는 A, B, C 총 3개의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타입입니다. 주방과 거실이 일자로 뻗은 구조에 그리고 침실, 거실, 침실로 3개의 면이 외부와 만나는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광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예쁘게 잘 빠진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B 타입입니다. B 타입은 주방과 거실이 살짝 꺾여 있고 공간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은 모습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살짝 아쉬운 거는 거실에 있는 이 제일 큰 창, 주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여기까지 쭉 들어오려면 해가 길게 뻗는 시간에만 여기까지 도달을 할 것 같네요. 동탄에 로얄 듀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정확하게 이런 구조가 있는데 제가 지인분이 그곳에 사셔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사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층고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빛은 충분히 잘 들어오더라고요. 마지막 C타입입니다. C타입도 B타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아주 살짝 꺾인 구조이고요. 거실에 있는 주창에서 주방까지 빛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C타입과 그리고 B타입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타입과 C타입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래에는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화장실의 위치가 조금 다른 것 이외에는 뭐 별다른 구조상의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위입니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33평입니다. 아파트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정문의 모습입니다.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 아파트는 21년 10월에 10층이 10억 7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한 상태에서 1년 3개월이 지나 23년 1월에 약 마이너스 4억 2천만 원, 마이너스 39% 하락한 가격인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으로 7억 6천만 원부터 10억 8천만 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9년도 3월에 입주를 시작한 4년차 된 이제 준신축으로 접어든다고 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새 냄새가 나겠죠. 총 세대수는 1783이라는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주차 비율은 1.24로 준수한 비율을 보입니다. 최고층은 27층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망포에 있는 다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과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다수의 학교가 소재해 있거나 또는 들어올 예정이고요. 자, 아파트 주변으로 카페 거리와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까지 있어서 어떤 상권을 누리기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장을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근에 가장 가까운 역인 망포역까지는 도보로 19분 정도 걸리니까요. 비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사실 영통이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 사실상 망포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망포에는 사실 특별히 좋은 학군이랄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학군은 영통에 좀 몰려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밀집 지역도 영통에 좀 몰려있죠. 따라서 망포에 사시는 분들은 영통 지역으로 아이들을 학군을 고려한다면 이 영통에 있는 학원 밀집 지역으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영통의 학원 밀집 지역까지 들어가는 시간을 찍어보면 대중교통으로는 30분, 자차로는 12분 정도가 나오니까 사실 학군이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고 좋은 학군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네요. 앞선 포스팅에 살펴보았던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도 주요 학원 밀집 지역으로 가는 시간이 꽤 걸렸었죠. 단지 바로 앞에 여기 도서관이 있어서 이 도서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도서관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파트 내부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조경의 모습입니다. 되게 푸르르죠. 내부 주차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서의 모습입니다. 되게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주차 공간도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뭐 행사 같은 것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보이고요. 아파트 위층에서 바라봤을 때 조경도 굉장히 예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수영장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헬스장도 하나의 커뮤니티 시설로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다가 진짜 멋진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102동에서 아래쪽을 보면 망포 글빛 도서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도서관 있잖아요. 그 도서관 뒤편으로 해서 글빛 누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이 공원을 바라본 풍경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첨부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파트 거실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림이 되게 멋질 것 같죠. 여기가 바로 그 도서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글빛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뷰가 공원 뷰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영구 조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30평대의 타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는요 단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바로 씻을 수 있게 왼쪽에 화장실을 빼두었고요. 복도를 쭉 지나오면 주방과 거실이 일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침실, 거실, 방 하나, 방 둘 해서 총 4개의 구조가 외부와 맞닿는 포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채광이 굉장히 유리하죠. 아마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집이 굉장히 밝고 그리고 뭔가 탁 트여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YCT 33평입니다. 아파트의 모습을 멀리서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파트는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해 있고 이 아파트는 21년 9월에 7층이 최고가 7억을 갱신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2개월이 지나 22년 11월에 약 마이너스 3억 원, 약 마이너스 40% 하락한 가격인 4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 매물은 4억 7천만 원, 최고가 매물은 7억 5천만 원까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CT 아파트는 14년도 8월에 입주를 시작한 9년차 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660세대고요. 주차 비율은 1.16으로 생각보다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아파트인데도 주차 비율이 그렇게 좀 좋지 않네요. 최고층은 25층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호매실동에 있는 다른 대단지 아파트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소재해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칠보 고등학교도 소재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원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 여기 굉장히 쾌적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까운 대형마트까지는 자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인근 가장 가까운 역인 1호선 화서역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23분까지 가야 하는 비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사실 호매실동 쪽에는 학군이라고 불리울 만한 학교가 좀 소재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애초에 호매실 쪽에 입주하실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앞서 살펴본 3위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그리고 2위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도 공통적으로 학군이 좋지 않았고, 뭐 학군이 좋지 않다면 그 중심 학원가까지의 거리라도 좀 가까우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았죠. 이 부분이 분명히 아파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아파트 내부가 어떨까요? 아파트 내부에서 만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파트 내부 외부 사진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조경이 끝내주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YCT를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저녁 먹고 산책하기도 좋게 이렇게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지하주차장의 모습도 굉장히 깔끔하게 4년차밖에 안 됐으니까요. 깔끔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르신들 쉴 수 있게 정자도 마련이 되어 있고, 아이들 놀이터도 잘 되어 있고, 조경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 내부 단지의 조경면에서는 굉장히 좋네요. 그렇지만 사실상 조경과 주변의 공원이 정말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자, 좀 더 들어가서요, YCT 30평대의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CT의 타입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A부터 F까지의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N타입이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A타입과 N타입이 동일한 구조고요, F타입과 E타입, 그리고 B, C, D타입이 각각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A타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타입은 현관을 들어와서 주방과 거실이 쭉 일직선으로 뻗어 있고요. 침실 2개, 거실 하나, 침실 하나 해서 총 4개의 구조가 외부와 맞닿아 있는 4베이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조가 채광상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구조를 예쁘게 정말 잘 뽑은 집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게 N타입인데요. 어때요? A타입과 동일하죠? A타입과 N타입은 동일한 타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F타입입니다. F타입도 현관에서 들어와서 서재가 하나 추가된 것 이외에는 A타입과 동일합니다. F타입과 E타입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A타입, N타입, 그리고 F타입, E타입이 전부 다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타입과 F타입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그냥 가운데에 서재가 이 중간에 들어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B, C, D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타입입니다. 자, 이런 타입 이제 좀 많이 익숙하시죠?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를 쭉 지나면 거실과 주방이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거실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주된 창에서 빛이 전부 다 들어와서 여기까지 주방까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채광상으로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래쪽에 창문을 뚫어놔서 이쪽으로도 빛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채광에 있어서는 4베이 구조랑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침실이 이쪽으로 창이 나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도 충분히 해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타입과 D타입인데요,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거의 동일하죠? 이 욕실이 여기는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로로 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가 D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상은 다른 게 없어요. 아까 처음에 살펴보았던 A타입과 그리고 B타입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요, A타입은 현관에 들어와서 복도를 살짝 지나면 이 부분을 복도라고 했을 때 복도를 기준으로 주방과 거실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겠죠. 현관에서 들어와서 왼쪽은 주방, 오른쪽은 거실, 이렇게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B타입은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주방과 거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구조는 A타입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 수원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탑 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렇게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꿈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